자, 11번 A, B는 두 원소로 이어진 분자 가나에 대한 자료이다. 원자량은 A가 B보다 크다. 자, 분자당 구성 원자수라고 하는 이 조건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가능 분자를 다 써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가에서는 A, B밖에 안 되지. 그래서 가 같은 경우에는 A, B다. 근데 이제 분자량이 10g/몰이다 이렇게 알려준 것이고, 지금 나에서는 A3B 아니면은 A2B2 그 다음에 AB3 이렇게 세 가지가 가능한 거네. 근데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건 A2B2는 우리가 분자량을 알 수 있어. AB의 분자량이 10이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A의 원자량 플러스 B의 원자량인데 A2B2 같은 경우에는 딱 2배씩만 더해주면 되지. 그래서 20g/몰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자, A2B2에서 B 하나 빼고 B의 원자량 하나 빼고 A를 더하면 A3B거든. 그리고 여기서는 A의 원자량 더하기 B의 원자량,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의 원자량 더하기 A의 원자량 빼면 각각의 분자량을 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보면 분자량의 상대값이 17이야. 그러니까 지금 A2B2보다는 작아져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조건 자체가 원자량 A가 B보다 크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B의 원자량을 더하고 더 큰 A의 원자량을 빼면 지금 20g/몰보다는 작아질 수 있겠지. 그래서 AB3가 나가 되는 거지. 지금 A3B는 분자량이 20g/몰보다는 커야 돼. 그래서 AB3가 17g/몰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A, B가 10g/몰인 것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A, B3가 17g/몰인 걸 이용해서 각각의 원자량을 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B 같은 경우에는 얼마 빼서 하면은 B는 3.5g/몰이 나오게 되고 A 같은 경우에는 6.5g/몰이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처음에 준 조건도 잘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기억, 나는 분자 구성하는 원자 수는 A가 B보다 많다 그랬는데 B가 더 많지. 자, 1g당 B의 원자 수는 나가 가의 3배냐 3배보다 작냐. 자, 1g당 분자 지금 B의 원자 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우리가 원자 수를 구해라 라고 하는 건 항상 분자를 먼저 구해야 돼. 왜냐면 이제 원자라고 하는 것은 분자의 구성 성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뭐 사람의 팔이 몇 개냐 라고 하면 사람 수를 먼저 구한 다음에 팔 수를 곱해주지.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1g에 들어가 있는 분자 수를 먼저 구해야 돼. 그래서 가 같은 경우엔 1g에 분자량으로 나눠서 이만큼의 몰수가 있다. 그래서 10분의 1몰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지금 가는 분자당 B의 원자수가 1대1이지. 그래서 1을 곱해주는 것이고, 지금 나 같은 경우에는 1g이 존재할 때 분자량으로 나눠서 17분의 1몰이 존재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분자당 B의 원자수는 3배지. A, B, 3니까 3배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계산해주면 가는 10분의 1, 나는 17분의 3인데 나가 가보다 3배, 그러니까 나가 가의 3배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얘기지. 가를 3배 하면은 10분의 3이잖아. 10분의 3이 17분의 3보다는 크겠지. 니은이 맞고. 자, AB5는 분자량이 26이냐 라고 물어봤는데, 자, 이거는 안 되겠지. 그냥 계산해보면 되겠지만 B를 5배 해주고 될 수 있구나. B를 5배 해주고 A를 더해주면 B 같은 경우에는 17.5가 나올 것이고 A는 6.5를 더해주면 24가 되겠네. 그래서 디귿은 안 된다. 1번만 맞겠지. 이렇게 넘어가자. 자, 12번 질소와 수소를 반응시켜서 암모니아를 만든다. 자, 이렇게 말로 나오는 반응식은 항상
써보고 그 다음에 개수를 맞춰봐야 돼. 우리가 개수 맞출 때 빨리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절대적인 1을 정하는 거야. 그래서 아무거나 1로 딱 정하면 질소 같은 경우 무조건 2개 들어가야 되니까 NH3는 2개 들어가야겠지. 그리고 수소는 6개니까 반응물에서도 6개가 들어가줘야 되고. 그래서 1, 3, 2 이렇게 빠르게 맞출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응한 걸 보여줬네. 자, 보자. 그럼 1번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한 번에 쓸게요. 이제 N2 플러스 3H2가 2NH3다. 그래서 1번은 1리터, 5리터 반응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1리터가 반응하면 3리터가 반응할 것이고 2리터가 나올 것이고, 그래서 1번에서는 2리터, 2리터 총 4리터의 부피를 차지하고 있겠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질소가 2리터, 그 다음에 수소가 6리터로 시작했고, 질소가 여전히 2리터 반응할 때 수소는 6리터 반응할 것이고, NH3 같은 경우에는 4리터가 형성되겠지. 그래서 2번도 4리터만큼 존재하겠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3리터만큼의 질소가 있었고 수소는 X리터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 거네. X리터가 있었다. 뭐 계산을 할 수가 없겠고, 이에 대해서 옳은 것은, 자, 반응 후에 밀도는 2번이 1번보다 크다. 자, 반응 후에 부피는 똑같아. 1번하고 2번하고 반응 후에 부피는 똑같은데 1번 같은 경우에는 4리터 안에 처음에 있던 기존의 질량이 들어가 있겠지. 그래서 질소 1리터와 수소 5리터가 존재했는데 얘네를 쪼개서 반응을 시켜도 어쨌든 질소 1리터, 수소 5리터의 질량은 똑같이 갖고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부피에 대한 뭐 몰수를 안 알려줬으니까 내가 1리터를 1몰, 5리터를 5몰로 볼게. 그리고 나서 각각의 분자량이 질소 같은 경우에는 28g/몰이고, 자, 수소는 2g/몰이야.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1번은 질소 28g, 그 다음에 수소 10g이 존재하는 총 38g의 질량을 갖고 있을 것이고, 자, 두 번째 2번에서는 4리터 안에 똑같아. 지금 질소를 2몰 가지고 있는 것이고 수소를 6몰 가지고 있는 거겠지.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자, 질소 같은 경우에는 1몰당 28g, 즉 몰수와 분자량을 곱하면 질량이다. 마찬가지 수소 같은 경우에도 6몰만큼 존재할 때 2g/몰 분자량을 곱하면 12g/몰, 우리가 질량을 알 수 있고, 그래서 더해주면 2번에서는 68g의 질량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알 수 있겠네. 자, 이렇게 보는 것이고, 봤을 때 2번이 밀도, 즉 부피당 질량 자체가 더 크지. 그래서 2번이 1번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반응 후에 생성된 NH3의 몰수는 2번이 1번의 2배다. 그치? 지금 2번 같은 경우에는 4리터만큼의 NH3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1번은 2리터가 형성되니까 우리가 부피당 몰수는 똑같다. 그러니까 부피당 몰수비가 똑같다. 그래서 2몰, 4몰 하면은 2번이 2배. 자, 3번 반응 후 부피가 2번과 같기 위해서는 수소의 부피가 6리터래. 자, 이게 해보면 되지. X에 6리터 넣고 반응을 진행시켜보면 3리터 반응, 그러니까 3리터가 못 반응하겠네. 1대3 반응이니까 6리터가 반응할 때, 수소 6리터가 반응할 때 질소는 2리터가 반응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NH3가 4리터 나오게 될 텐데, 결국에 그러니까 N2가 1리터가 남아서 총 부피는 5리터가 돼서 2번과는 다르지. 그래서 디귿은 땡이다. 2번이다 라고 하는 거야. 2번이다. 그래서 이건 보기 집어넣어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에테인을 연소시키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뭐 x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당연히 우리가 연소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CO2나 H2O를 형성하는 과정이라서 x는 CO2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x는 CO2가 맞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반응물에서 원자 원소를 세보고 그 다음에 생성물에서 원자 원소를 세봐서 맞으면 돼. 그래서 x는 CO2가 맞고 자 나에서 당연히 여기 CO2가 들어가는 것이고 나에서는 지금 생성된 게 20g이냐 물어봤는데 우리가 이 반응에서 메테인, 그러니까 에테인을 0.1몰만큼 반응시켰다라고 나왔지. 그래서 0.1몰만큼 반응을 시켰을 때를 얘기하는 거네. 그럼 그냥 식을 따라가 볼게. 자, 0.1몰만큼 반응을 한다면 결국에 CO2는 1대2 반응이라서 0.2몰이 생성되겠지. 그래서 CO2가 0.2몰이 다 반응을 한다면 그럼 당연히 탄산칼슘도 1대1 반응으로서 0.2몰이 생성이 될 거야. 그럼 당연히 이 질량을 물어봤으니까 몰수를 알고 있을 때 우리가 분자량을 곱해주면 이게 바로 질량이지. 근데 탄산칼슘 같은 경우에는 분자량을 계산해보면 여기 원자량 나와 있으니까 갖다 쓰면 돼. 그래서 40 플러스 14, 60 그래서 100이 되겠네. 100. 그래서 분자량은 100g/몰이고 계산해주면 20g이 맞겠지. 그래서 니은이 맞다. D가 생성된 H2O의 총 몰수? 지금 첫 번째 가에서는 우리가 에테인이 0.1몰 반응할 때 당연히 물 분자는 1대1로서 0.1몰이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0.2몰 반응할 때 나에서는 물 분자가 1대1로서 0.2몰이 나오겠네. 그래서 총 생성된 건 0.3몰이 돼야 되고 안 되겠네 디귿은. 그래서 3번 이렇게 찾을 수 있겠지. 자 그리고 14번 자 그림 가는 같은 일정 압력에서 일산화탄소 5.6g과 산소 0.2몰을 넣고 완전 연소시켰더니 그림 나와 같이 되었다. 반응 전후에 온도는 같다. 이렇게 봤어. 보자. 자, 연소라는 것은 똑같이 마찬가지로 CO 일산화탄소를 산소랑 반응시키고 CO2를 만드는 과정이다. 자, 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반응물에 수소가 없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맞춰보면 이렇게 되겠네. 반응 계수를 맞춰봤고 자 CO 우리가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질량으로 줬기 때문에 분자량으로 나눠서 몰수로 계산해 줘야겠네. 근데 이제 CO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탄소의 원자량, 산소의 원자량 더하면 분자량이 28g/몰. 그래서 결국에는 분자량으로 질량을 나눠주면 우리가 0.2몰만큼의 일산화탄소가 존재한다라고 알 수 있겠네. 그래서 0.2몰의 일산화탄소가 존재했고 산소 0.2몰이 있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를 0.2몰 반응시켰을 때 산소는 0.1몰 반응했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0.2몰이 생성되었고 2대 1대 1로 반응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0.2 산소는 0.1몰 존재하게 되겠다. 그래서 기억 산소의 몰수는 가가 나의 1.5배냐 2배가 되겠고 나에서는 이산화탄소의 분자수는 산소의 분자수의 2배냐 2배가 맞고 총 부피 자 부피비는 어차피 이제 몰수비 따라가는 건데 가 같은 경우에는 전체 0.4몰 그러니까 0.4몰이 존재하고 있고 나에서는 0.3몰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5대 3이 아니지 4대 3이 되겠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다. 1번. 그 다음에 내려가서 자 15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분자식을 주긴 했는데 반응 계수가 안 나와 있네. 그럼 항상 절대적인 1을 두고 계산해봐라. 그럼
X2 같은 경우에는 반응물에서 2개가 들어갔고 생성물에는 2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Y4는 그러니까 Y 같은 경우에는 4개, 반응물에서 4개, 그럼 생성물에서도 4개 있어야 되고, 그럼 생성물에서 Z가 2개만 있어야 되니까 반응물에서는 1개, 이렇게 1, 1, 2 나올 수 있겠네. 그리고 나서 반응 용기에 넣고 반응을 시켰다. 자, 이거는 질량만 알려줬으니까 우리가 질량 반응비로 봐야겠네. 그래서 X2Y4가 Z2랑 반응해서 X2 그다음에 EY2Z가 나왔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8g만큼의 X2Y4가 있었는데 24g만큼의 Z2가 있고, 반응을 했더니 X2가 7g이 나왔고 Y2Z가 9g이 나왔대. 그리고 나서 여기서 모두 한 물질이 모두 반응할 때까지 반응을 진행한다 라고 했잖아. 자, 봐봐. 우리가 사실 이 X2Y4랑 Z2는 반응 재료야. 그러니까 우리가 재료를 이용해서 생성물을 만들 건데 생성물이 16g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반응물인 Z2가 24g이 다 들어가 버리면 당연히 생성물은 24g보다 커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X2Y4가 다 반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Z2는 자, 이 생성물이 총 16g이니까 똑같이 8g을 들어가서 합쳐서 전체 16g만큼의 반응물이 들어갔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질량 보존으로서 이렇게 맞춰줄 수 있고, 그 다음에 Z2 같은 경우에는 16g이 남을 거고 X2는 7g, Y2는 9g 남겠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자. A, B는 더하면 2고 CD는 3이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얘기고, 자, X2, Y4랑 Z2랑 분자량이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거는 이 가운데 보고 대답해주면 돼. 자, 어차피 정확하게 뭐 얼마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X2Y4가 1몰 들어간다면 Z2도 1몰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X2Y4랑 Z2는 똑같은 몰수만큼 들어가서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뭐 A몰 A몰 해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몰수 B만 알 때는 정확한 몰수 모르고 몰수 B만 알 때는 내가 설정해 준다. 그래서 X2Y4가 1몰만큼 들어갔을 때 Z2가 1몰만큼 들어갔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그래서 분자량은 같다라고 볼 수 있겠지. 만약 이게 어려우면 그냥 N몰 들어갔다, N몰 들어갔다 라고 해도 돼. 그래서 뭐 질량을 몰수로 나눠주면 분자량인데 어차피 똑같다. 자, 디귿 원자량비는 YZ가 1대 16이냐? 자, 요거는 똑같이 우리가 1몰만큼의 Z2가 들어갔으면 1몰만큼의 X2가 나오는 것이고 2몰만큼의 Y2Z가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1몰만큼의 X2가 7g/몰이지? 7g/몰. 이렇게 됐을 때 X의 원자량은 3.5g/몰이 될 거야. 그래서 아까 우리가 X2Y4가 분자량이 8g/몰이었잖아. 그래서 대입해주면 Y 같은 경우에는 원자량을 4배했을 때 1g이 되어야겠네. 1g. 그래서 Y는 4분의 1g/몰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Z는 여기서 구하면 되겠지. 여기서 Z2는 1몰당 지금 8g이니까 Z는 4g/몰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Y 대 Z는 1대 16이 맞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5번이 답이야. 5번. 그 다음에 이제 16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자, A2, B2가 반응해서 X가 생성이 될 건데 X의 종류도 안 알려줬고 생성되는 몰수는 알려줬네. 자, 그럼 보자. A2, B2가 반응을 할 거다.
근데 A가 30만큼 있고 B가 20만큼 있어. 남은 기체가 B라는 것은 A가 30만큼 다 들어갔다는 얘기고 30 부피만큼 다 들어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X는 1몰이 나온다는 얘기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1몰당 부피를 알려줬잖아, 여기서는. 그치? 그래서 30L라고 하는 것은 1몰만큼 들어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A2가 1몰만큼 들어가면 X도 1몰만큼 나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1몰만큼 나오는 것이다. 대신에 이제 B 같은 경우에는 B가 남으니까 결국에 30L가 들어가진 않겠지. 그래서 B가 A에 비해서 덜 반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그치? 여기서 이 정도는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A2, B2가 똑같이 X가 형성이 될 건데 A가 이번에 10L로 시작해서 B는 3L로 시작을 했는데, 자, 위에서 봐봐. A가 30L 반응할 때 X는 1몰 나왔잖아. 근데 이번에서도 만약에 A2가 한 개 반응물이다 라고 하면 10L 반응할 때 3분의 1몰이 나왔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X가 0.2몰 나왔다라는 거 보이지? 그래서 이거를 보고 우리는 이번에는 A가 한 개 반응물이 아니라 B가 한 개 반응물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B는 3L 존재하기 때문에 1몰당 30이면 0.1몰 존재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이번에는 B가 한 개 반응물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X 같은 경우에는 B가 0.1몰 반응할 때 0.2몰 생성되는 걸 보니까 B랑은 1대2 반응을 하나 봐. 그래서 지금 보면 개수가 다 나왔지. 2대 1대 2로서 다 나왔다. 그럼 X 같은 경우에는 A to B가 되겠다. A to B. 그래서 A to B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 보자. 당연히 이제 2번에서는 A가 남았어야 됐다. 그 다음에 A, B3가 아니라 A to B. 그 다음에 이제 디귿. 자, 실험 1에서 남은 거. 자, 지금 보면 1몰만큼 반응해야 될 때 0.5몰만큼 반응해야 되는 게 나와 있다. 당연히 20L 같은 경우에는 1몰당 부피 30L로 나눠서 처음에 반응 전 B는 3분의 2몰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2분의 1몰을 빼주면 6분의 1몰만큼의 B가 남는 것을 볼 수 있겠지. 그래서 디귿이 맞다. 그래서 4번 해주면 돼. 4번. 자, 17번 포도당 수용액은 가나를 나타낸 것이다. 자, 포도당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몰수. 자, 지금 몰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농도 곱하기 부피 하면 돼. 부피. 그래서 리터를 곱해주면 몰로 나오고 미리리터를 곱해주면 미리몰로 나오는데, 그 차이는 뭐냐면, 자, 미리몰 같은 경우에는 딱 몰수랑 1000배 차이야. 그래서 만약에 가에서 내가 미리몰로 이용한다 그러면 0.1 곱하기 500 해서 50m몰이 나오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3칸 땡기면 0.05몰 나와. 그래서 우리가 0.1몰 곱하기 0.5리터 해서 구한 거랑 똑같다. 그래서 편한 거 쓰면 돼. 편한 거. 그래서 0.05몰. 그래서 가에서는 0.05몰의 포도당이 있고 나에서는 똑같이 곱해서 농도 곱하기 부피 한 거야. 근데 이제 미리리터를 곱했으니까 미리몰이 나온다. 그래서 90 미리몰 되면 0.09몰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나가 많고, 자, 용액의 밀도는 나가 가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밀도 이건 수용액이니까 밀도를 계산해 보려면 뭐라고 있어야 했는데, 잠깐만. 포도당의 분자량은 180이고 혼합 후 부피는 혼합 전 부피와 합과 같다.
일단 디귿 넘어가자. 가나는 혼합하였을 때 몰농도가 0.13이냐. 자, 우리가 이 가나를 혼합할 때 항상 중요한 것은 농도에서는 용질의 양을 따라간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가나를 혼합할 때 가에서 0.05몰이 있으면 당연히 혼합했을 때 그 0.05몰의 포도당은 그대로 들어가겠지. 그래서 가에서는 0.05몰의 포도당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나에서는 0.09몰의 포도당이 들어왔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에 혼합용액에서는 무조건 0.14몰만큼의 포도당이 있어야 되는데, 합치면 부피가 이제 800ml잖아. 그치? 800ml라 당연히 몰농도, 자 지금 혼합하였을 때 몰농도는 0.13냐 물어봤지만, 자 몰농도 곱하기 부피를 했을 때 당연히 들어가 있는 몰수가 나와야 돼. 근데 이제 0.14몰이니까 우린 밀리리터 곱했으니까 14 100, 그러니까 140m몰이 나와야 되네. 그래서 결국에 x 같은 경우에는 800분의 140, 그래서 0.13은 안 되겠지. 농도가 0.13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밀도는 정확하게 구할 수 없는데 그냥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 가나를 비교했을 때 가 같은 경우에는 500ml가 존재하고 이 안에는 0.05몰의 포도당이 존재하거든. 나에서는 300ml밖에 없는데 이 안에는 0.09몰만큼의 포도당이 존재한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에 만약에 이제 500ml로 둘 다 맞춰준다라고 하면 나에서는 500ml당 얼마만큼 포도당이 0.15 몰만큼이 존재할 거고, 당연히 전체 질량은 나가 가보다는 크겠지. 물과 지금 포도당을 합했을 때 나의 양이 더 많잖아. 그렇다 보니까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부피는 지금 500ml를 맞췄으니까 질량이 더 큰 나가 밀도가 더 크다,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겠다. 여기선 정확하게 밀도를 구할 순 없어. 지금 여기서 뭐 이 수용액당 질량을 알려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크기만 비교할 수 있겠네. 그래서 3번이 되겠다. 3번. 그리고 이제 18번 같은 경우에도 혼합 용액인데, 자 우리가 용액이라는 건 항상 용질만 따라가면 돼. 지금 가에서는 4%의 NaOH 100g, 즉 4%가 용질이다. 4g이 NaOH다. 나에서는 자 농도 곱하기 부피하면 그게 몰수다. 그래서 NaOH는 0.1리터로 생각해서 계산해 볼게. 그럼 0.05몰만큼의 NaOH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로 갔는데, 다에선 당연히 NaOH가 가에서 들어간 4g과 나에서 들어간 0.05몰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NaOH의 화학식량이 40g/몰이니까 이 질량을 나눠주면 가에서는 0.1몰 들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 그래서 디귿 다에서의 용질량이 0.15냐? 맞다. 더하면 0.15가 나오겠고, 그 다음에 농도는 0.4냐 물어봤는데, 당연히 우리가 농도라고 하는 것은 부피랑 곱했을 때 몰수가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몰수는 0.15몰 있으니까 X 같은 경우에는 0.3이 되겠네. 0.3. 그래서 니은이 땡이고, 수용액 속에 녹아있는 질량은 가가 나의 2배냐 라고 했는데, 그치, 왜냐면 몰수가 2배 있기 때문에, NaOH에 대한 몰수가 2배 있기 때문에 질량도 2배가 되겠지. 그래서 4번이다 라고 계산해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19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용액의 밀도가 나왔는데, 이 밀도라는 것은 부피랑 해서 뭐 질량을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질량이 나와 있으면 부피를 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가에서는 NaOH Xg의 물을 녹여서 200ml 수용액을 만든대. 그래서 여기서는 200ml의 Xg의 NaOH가 있나 보다.
그래서 지금 위에서 가에서의 40ml를 취했다. 자, 이거 뭐냐면 우리가 용액이라는 것은 용질이 골고루 퍼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200ml의 xg이 있잖아. 용질이 xg이 있으면 40ml에는 당연히 5분의 1인 5분의 1 x의 질량이 들어가 있어야 돼. NaOH가 5분의 1 xg만큼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거야. 당연히 뭐 덜어낸 거니까, 이거 덜어낸 거니까 밀도가 바뀌거나 이러진 않지. 항상 덜어낸 거는 농도도 똑같다. 그래서 취해서 500ml의 부피 플라스크에 넣었겠지. 부피 플라스크. 뷰렛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적정할 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떨어뜨려서 맞춰줄 때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 콩 열면 여기 떨어지는 거 얘기하는 거야. 방울 떨어지면서 이제 뭔가 우리가 산염기에 적정할 때나 뭐 그럴 때 쓰는 건데, 당연히 우리는 원하는 농도를 만들고 싶은 거니까 부피 플라스크가 맞겠지. 그래서 기억은 땡이고, 지금 가에서 퍼센트 농도는 0.5x%냐 라고 했는데, 자, 가에서는 용액의 전체 질량이 밀도 곱하기 부피해서 200g의 용액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 xg의 용질이 있는 것이다. 당연히 100, 우리가 전체 질량분의 수용액의 전체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하면 퍼센트 농도를 구할 수 있고, 계산해보면 0.5x%가 맞겠지.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증류수를 넣어서 Y몰 농도를 만든 거다. 자, 그러면 봐봐. 결국에 지금 나에서 만든 거는 가에서 가져온 40ml 안에 5분의 1 xg의 NaOH가 있는 것이고, 그치? 그 다음에 이 부피가, 이 용질이 들어간 부피가 500ml인 거거든? 그럼 당연히 부피 곱하기 농도를 하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용질의 몰수가 나와야 돼. 그래서 화학식량도 알려줬잖아. 그래서 5분의 1 xg의 NaOH를 40g/몰로 나눠. NaOH의 분자량을 나누면 몰수가 나오겠지.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2분의 y가 200분의 x다. 그럼 당연히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100 되겠지. 100. y분의 x는 100이다. 그래서 1번이 답이겠다. 1번.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답형 가보면 원자는 얼마냐. 자, 뷰테인 29g에 포함된 원자는 얼마냐. 자, 29g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자량으로 나눠줘야겠지. 그래서 뷰테인의 분자량이라는 것은 58g이라서 나눠주면 2분의 1몰의 전체 분자가 존재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원자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분자를 이루는 원자수 14를 곱해줘야겠지. 그래서 7몰만큼의 전체 원자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면 되고, 그치? 그 다음에 2번 1g의 메테인과 1g의 H2O에 포함된 수소 원자수비. 이것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원자를 구하려면 분자수를 구해야 된다. 근데 이제 둘 다 1g을 줬으니까 분자량을 나눠. 그래서 메테인의 분자량은 16g/몰, 그 다음에 H2O는 분자량이 18g/몰 이렇게 될 건데, 각각 수소의 원자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분자당 수소의 원자수는 메테인은 1대4, 그 다음에 물은 1대2.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메테인은 4분의 1이고 수소는 9분의 1이다. 그래서 9대4가 되겠네. 9대4가 될 거고, 서답해 2번에서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같은 부피의 탄화수소 기체 X와 메테인의 질량이 13g, 8g이다. 분자량을 구하는 걸 구해봐라. 자, 같은 부피라는 건 그냥 같은 몰수 넣어줬다는 얘기거든. 근데 같은 몰수일 때 X는 13g이고 메테인은 8g이래. 그럼 봐봐. 지금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분자량이 16이야. 16g/몰로 나눠주게 되면 2분의 1몰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X 같은 경우에도 그럼 2분의 1몰이 존재하겠지. 같은 부피를 넣어줬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1몰당 우리가
분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1몰당 질량이기 때문에 X 같은 경우에는 26g/몰이 되겠다 이렇게 보면 돼. 탄화수소의 분자식을 써라 라고 했는데, 자 26g이 되도록 탄소와 수소를 이용해서 만들어주면 된다. 뭐 C2H4 되겠네. C2H4 아니 26이니까 C2H4가 아니라 C2H2구나. 그래서 26g 만들 수 있게 그냥 조합해서 넣으면 돼. 이거는 뭐 어떻게 뭐 공식이 없어. 그냥 26g 되도록 만들면 돼. 어차피 탄소 3개 들어가면 36g으로서 넘어가 버리잖아. 그래서 탄소의 개수 늘려가 보면서 계산해 보면 되고, 아마 왜 이거 안 되냐 물어볼 수 있는데, 탄소 하나에 수소 뭐 14개 이거 왜 안 되냐. 탄소가 원자 4개랑 결합하는 게 최대라서 그래, 최대. 그래서 C2H2가 맞다 이렇게 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서답형 3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반응 계수부터 맞춰야겠지. 반응 계수부터 맞추면 포도당 하나 들어갈 때 이산화탄소 6개, 물 6개 나오고, 그 다음에 산소 6개 들어간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뭐 풀이 과정과 답을 쓰라고 그랬는데, 풀이 과정은 그냥 뭐 탄소, 그러니까 포도당을 1로 놓고, 그러면 반응물에서 탄소가 6개 들어갔으니까 이산화탄소도 6개 있어야 탄소의 개수가 맞는다. 뭐 이런 식으로 점차 찾아가면 되겠지.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 9g이 모두 반응하는데 산소는 얼마만큼 필요한가 물어봤어. 자, 포도당이라는 것은 화학식량이 180으로 질량을 나눠주면 20분의 1몰이거든. 20분의 1몰의 포도당이 반응할 때 당연히 산소는 1대 6으로서 20분의 6몰의 산소가 필요할 거고, 20분의 6몰이라는 것은 1몰당 부피가 24리터이기 때문에 24를 곱해주면 산소가 필요한 것은 얼마야? 5분의 36 리터가 필요하겠네. 5분의 36리터가 필요할 거야. 그리고 나서 넘어가자. 자, 서사평 4번. 요소 수용액에 대한 것이다. 분자량이 60이다. 자, 농도랑 부피를 줬잖아. 당연히 농도 곱하기 부피는 용질의 몰수야. 그래서 계산해주면 0.8몰의 요소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서 질량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분자량을 곱해주면 그게 바로 질량이다. 그래서 계산하면 48이 될 거고, 48g. 그 다음에 이제 2번 요소 72g을 녹였대. 그럼 당연히 요소 72g은 60으로 나눠서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몰수 알 수 있고, 그래서 5분의 6몰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5분의 6몰은 3리터 안에 들어가 있다. 대신에 이제 이 용액의 농도 곱하기 부피하면 몰수가 나와야 돼. 용질의 몰수. 그래서 X 같은 경우에는 5분의 2 농도가 되겠네. 0.4 농도. 그 다음에 5번. 자, 다음은 수산나트륨 수용액 가를 물켜서 만든 나를 보여준 것이다. 지금 가는 5% 수용액인데 총 40g이 있다는 것은 이 안에 용질이 4g에다가 2g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 자, 여기에다가 이제 뭐 증류수를 가야지, 증류수. 그리고 나서 0.5몰 농도 X를 만든 건데, 결국에 증류수를 가한다는 건 NaOH의 양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나에서는 무조건 NaOH의 양이 2g으로 고정된 상태다. 그럼 이거를 분자량으로 나눠주게 되면 우리가 20분의 화학식량으로 나눠주면 20분의 1몰 만큼 존재한다라는 것은 알 수 있고, 당연히 X리터를 구해야 한다라고 하면 농도 곱하기 부피 했을 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용질의 몰수다. 그래서 X는 넘어가 주면 10분의 1 농도가 되겠네. 그치? 자, 요렇게 해주면 돼.